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살짝 밑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3%대 빠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밀리면서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조금 우상향하다가 빠져내려가는 이런 형태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고점을 형성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성하는 모습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약간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2.9%대, 2.8%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상승하는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여전히 많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서도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에서도 소형주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죠.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어제에 비해서 더 빠지면서 이제 20%대에 가까운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형주만 하더라도 코스닥 차트처럼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더 갈 겁니까? 라고 한다면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는 10,000포인트를 찍을 건가? 라고 물어본다면 찍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의도가 찍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체는 제가 어제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기관인 것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산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섹터가 바로 삼성전자. 지금 보시다시피 기관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도 기관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조금 수월할 수 있는 이런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SK 스퀘어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순매수가 최근에 조금 팔아낸 거 말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들어오고요. 삼성생명과 같이 이렇게 올라온 우상향한 기업들은 대부분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기관들은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치가 8조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매도 금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8조까지 팔아낸 것은 과거에 5월 7일 이후로는 거의 지금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매도하는 거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8조씩 파는가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원래 저렇게까지 많이 팔아내는 적은 좀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역시나 주된 매도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같이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올라온 기업들의 순매도가 많이 보여진다는 점, SK 스퀘어에서도 순매도가 많이 보여지고, 현대차, 이제 외국인들은 기관하고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죠. 올라온 기업들을 조금 팔아내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관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것 같다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관의 투자 방식이 맞을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투자 방식이 맞을지가 판가름 나겠죠. 만약에 지수가 빠져내려간다면 외국인이 정말 투자를 잘하게 된 거고, 만약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기관이 매매를 좀 잘한 게 될 건데, 시간을 좀 두고 뭐 수개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외국인이 잘했다, 기관이 잘했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익을 좀 실현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챙겨 나가는 관점에서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매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관점으로 비중을 늘린다거나 홀딩해서 조금 더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매수하는 쪽이 맞겠죠. 근데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옳은 판단이 뭔지는 알 수가 없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전문가 중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다, 지금 비싸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살면서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계속 논스톱으로 올라오는 장세가 도대체가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 거 팔아버리고 뽀모 증후군이
포모론이라고 하죠. 이제 포모를 느끼면서 여기에 따라붙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좀 주의하고 약간 내가 안전을 조금 챙겨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TV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올 때 네이버를 따라 붙거나 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를 따라가면 좋다라고 어제 TV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카카오가 15%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제가 TV 방송 주챔 콜콜콜 시간이 12시였잖아요. 12시까지는 급등이 안 나왔습니다. 12시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이렇게 12시 이후에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방송 끝나고 1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이렇게 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내가 지금 네이버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젠슨 왕 CEO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뭐 이 네이버 회장을 만나게 되면 의장을 만나게 되면 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 추격 매수하고 따라 붙느니 네이버가 올라가면 카카오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은 내지 못할지언정 조금 더 안전한 매수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가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 된다. 물론 수익률 면에서는 네이버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형태로 내가 소외당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 말고도요 많은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젠슨왕 CEO가 방문하게 되면 결국은 피지컬 AI부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논의를 많이 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갈 거란 말이죠. 특히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로보티즈와 같은 이런 로봇 기업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역시나 가벼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급등 나왔습니다. 헝성그룹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부터 해서 삼성출판사와 같이 이렇게 주가가 완전 밑으로 이렇게 하염없이 파고 들어가다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비보존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로보스타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 KM 제약이라던가 펜텍이라든지 컴퍼니 K라든지 그리고 여기 M83과 같은 이런 기업들 보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가 급등 나오는 굉장히 가벼운 기업들이라서 급등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말고도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천일고속과 같은 이런 품절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 그 외에도 주가가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일정실업과 같은 관리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이 너무 이렇게 눈독 들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엉터리 종목을 잡아버리는 경우들도 꽤나 많고요. TV에 나온 전문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 나오면 추천해버리는 경우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게 잘 살펴보지 않고 매매하시게 된다면은 그냥 좋은 기업이라고 추천을 했으니까 내가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엉터리 종목, 급등 나온 종목들을 나도 모르게 잡아가지고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붙는 형태의 매매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치고 나가게 된다면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물릴 거 뻔하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 사서 모아가야 되겠다. 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하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도 생각이 있어서 모아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서 이렇게 모아가는 걸 보니, 그리고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더라. 그래서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쭈루루룩 셀트리온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셀트리온을 사야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지금 사봤자 물릴 거 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돈이 자꾸 이렇게 몰려 들어가게 되면 소외당해 있는 종목들은 빠집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빠지는 거 상관없이 내려가는 족족 사서 모아가면서 자신들의 매수가를 낮출 것이고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계속 살 거란 말이죠. 언제까지요? 올라갈 때까지 계속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돈에 여유가 있다거나 자금력이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정말 애매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사는 것도 당연히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000포인트를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 다른 종목들까지 이렇게 돌볼 그런 여유가 없어 보이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사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걸 겪어내는 것보다는
빠졌을 때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역발상 투자에서 주제를 뭘로 정했는가, 제가 종목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현금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됐고 올라가는 종목이 삼성전자에 따라붙어가지고 나는 추격 매수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따라붙을래 라고 한다면은 사실 사서 뭐 가져가는 거 제가 뭐 말리진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출 계획을 잘 짜시고 어떤 식으로 수익 내고 언제 나올지를 잘 계획 짜시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와 있는 종목을 음봉매매하겠다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걸 사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 또는 내가 전자결제 관련주가 좋아 보여서 카카오뱅크 같은 걸 사놔야 되겠다라고 접근하신다면은 비중을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해서 모아가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다 빠졌다 싶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전 좋다 싶습니다. 그게 언젠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달성한다면은 저는 만 포인트 달성한 그 순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좀 다하지 않을까, 끌어올리는데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것이고 이제는 순환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지수 예측하는 게 사실 요즘 좀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분석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거 지금 분석 가능한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석을 뭐 어떻게 해봤자 그냥 광기의 시장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걸 저도 구경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잘 간다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니, 전문가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막 노파심을 가지면서 조바심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내 거 소외되면 어떡하지 이것보다는 내 차례 기다리면서 이 경이로운 경관을 우리가 같이 그냥 구경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다 치지만 다음을 잘 준비하려고 한다면은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중소형주 장세가 오긴 오는데 시간상의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은 지수가 좀 더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더라도 소형주라든가 중형주 이런 차트 모양은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현금을 잘 들고 기다리시면 되겠고, 내가 지금 종목을 사서 물려 있는 분들도 기업의 가치랑 무관하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뭐 많게는 마이너스 한 60~70%까지 이렇게 나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거 안 중요합니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만 해놓으면은 어차피 올라갈 때 이득을 챙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건 문제가 아니라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로의 찬스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침착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종목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현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미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아래쪽에서 더 싸게 사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역발상 투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거 지금 좀 더 홀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젠슨왕 CEO가 6월 5일에 방문하잖아요. 5일에 방문했을 때 약간 이렇게 빠지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홀딩하는 관점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따라붙는 매매를 하실 바에는 카카오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카카오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했던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또는 엔비디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살펴보신다면은 투자에 적합한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져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투표 날입니다. 투표는 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행사하시길 바라면서 투표를 적극 장려합니다. 투표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내일 푹 쉬시고 목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